여러분, 만약 21세기 현대사회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영토를 사겠다고 제안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2019년 여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표명하며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죠.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이 황당한 제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믿기 어려운 제안이 단순한 기행을 넘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그린란드와 북극해에 대해 어떤 은밀한 야망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해가 지닌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테니까요. 자, 그럼 북극의 심장부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강대국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북극의 보석, 그린란드의 숨겨진 가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본 위에서 북극해를 바라보면 그 한가운데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처럼 자리 잡은 섬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면적만 해도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죠. 이름은 푸른 땅을 의미하지만 사실 국토의 80% 이상이 두꺼운 빙하와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광활한 얼음 대륙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길목에 자리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대서양과 북극해를 잇는 전략적인 가치를 오래전부터 인정받아 왔습니다. 북미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의 관문이자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치 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냉전 당시 미국은 그린란드 북서부에 툴레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북극 방어의 핵심 거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의 진정한 가치는 이 얼음과 눈 아래 깊숙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기 때문이죠. 스칸듐, 이트륨과 같은 히토류 원소를 비롯해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들이 엄청난 규모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풍력 터빈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해저에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도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와 자원 안보를 책임질 핵심 거점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잠재력 때문에 과거부터 여러 강대국들이 그린란드를 탐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제안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019년 여름, 이 모든 가치를 품은 그린란드를 향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적인 제안이 날아듭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마치 19세기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을 연상시키는 듯한 21세기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은 곧바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의 제안에 대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덴마크 총리는 그린란드는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 역시 우리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주권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황당한 제안은 국제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긴장감을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지정학적 야망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가지 핵심 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 안보 측면에서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미 냉전 시대부터 그린란드 북서부에 위치한 툴레 공군 기지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와 북미 대륙 사이의 최단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륙 간 탄도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고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레이더 기지인 셈이죠.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활동이 활발해지자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한가운데 떠있는 항공모함처럼 그린란드는 북극의 안보를 책임질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경제적 이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린란드의 광활한 빙하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자원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히토류는 물론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귀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였을 겁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린란드의 자원은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었을 테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제안은 이처럼 잠재된 경제적 보물에 대한 미국의 강렬한 욕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를 향한 야망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극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강대국들의 힘의 게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그 선두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를 자국의 핵심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이 걸린 내해로 간주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북극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북극 특수부대를 운영하며 얼음 위에서도 작전 가능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그야말로 북극 패권을 굳건히 다지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이 항로를 자국의 영토를 관통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로 활용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죠. 러시아에게 북극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전략적 심장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강대국, 중국도 조용하지만 빠르게 북극해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북극권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스스로를 북극 국가라고 칭하며 북극해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빙선 건조와 북극 연구 투자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죠. 중국에게 북극 항로는 유럽까지 가는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자원 확보와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제안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북극해 야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단순한 기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해가 지닌 엄청난 전략적 가치와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하고 은밀한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노출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적 비극성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미래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극해 경쟁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북극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미래, 시나리오를 더욱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북극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은밀한 야망과 복잡한 지정학적 긴장감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는 그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과연 이 얼어붙은 바다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함께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미국은 북극해를 단순히 방어적인 요충지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기지를 넘어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새로운 해상 무역로와 막대한 미개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야망을 품고 있죠.
북극권을 둘러싼 군사적 주둔을 강화하고 첨단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혹독한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군력을 증강하는 등 이 지역에서의 패권을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게 북극해는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북극 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최단거리 백길일 뿐 아니라 러시아 본토의 안보를 지키는 전략적 방어선이기도 하죠. 러시아는 이 항로를 국가 고속도로로 선포하고 최신의 쇄빙 함대를 구축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여 독점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근북극 국가라는 다소 독특한 정체성을 내세우며 북극해에 대한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극지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구상을 통해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규모 쇄빙선 건조와 북극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죠. 중국에게 북극 항로는 유럽까지 가는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에너지 자원 확보와 전략적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제안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북극해 야망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비록 무산되었지만 이 사건은 국제사회의 북극해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이 제안을 통해 자신들의 영토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히 깨달았을 겁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린란드의 독립의지를 자극하고 자체적인 북극 전략을 수립하며 강대국들의 복잡한 균형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을 테죠. 결국 이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해가 지닌 엄청난 전략적 가치와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하고 은밀한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노출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린란드라는 작은 땅덩어리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한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적 비극성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미래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게 만드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북극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강대국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과연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비록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이 해프닝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결코 단순하게 마무리될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와 같습니다. 오히려 그 제안은 북극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숨겨진 야망과 지정학적 긴장감을 전 세계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한때 먼 변방의 땅으로 여겨졌던 그린란드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사건은 작은 땅의 운명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거대한 이해관계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의 매입 제안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으로 치부되었지만 사실 이는 북극해 지역이 지닌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제안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멈춘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패권 경쟁은 더욱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은밀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자원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극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러시아는 광대한 북극 해안선을 따라 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쇄빙선을 동원해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중국마저 스스로를 북극 국가로 칭하며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자원 개발과 항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이처럼 북극은 이제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닌 21세기 지정학의 뜨거운 전장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자신들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동시에 자치권과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커진 것이죠. 덴마크 역시 그린란드에 대한 주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급변하는 북극해 정세 속에서 자국의 역할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린란드가 단순히 자원의 보고나 전략적 요충지를 넘어 그 자체로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지닌 주체임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각인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극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음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물류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막대한 자원들이 인류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환경 파괴의 위험을 고조시키기도 합니다. 북극 이사회와 같은 국제 협력 기구들이 이러한 복잡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북극해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시험대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섬 그린란드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현실적 비극성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미래의 갈등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며 긴장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북극해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강대국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과연 그린란드와 북극해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